기계 소음이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지는 공장 한가운데에서 저희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작업하던 중 들려온 경찰 단속반의 목소리에 모든 것이 멈춘 듯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잡히면 끝이야. 손에 땀이 배었고 저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공장의 한쪽 구석으로 숨었어요. 어둠 속에서 기계의 음영에 저를 숨기며 숨을 죽이고 있었죠. 철제 바닥의 차가운 기운이 저의 온몸을 감쌌고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어요. 단속반의 발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저희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제발 제발 여기까지만 오지 마. 두려움에 숨이 가빠졌지만 들키지 않으려 최대한 조용히 숨을 삼켰어요. 발소리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저는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순간 손전등의 불빛이 제 발밑을 스치자 온몸이 얼어붙은 채 숨조차 쉴 수가 없었지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이대로 끝인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 순간 누군가의 그림자가 저를 가리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이리로 와 빨리. 아저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저를 보호하려는 것을 깨닫고서야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붙잡을 수 있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어. 하지만 여전히 단속반의 발걸음은 무겁고 위협적이었어요. 저는 눈을 꾹 감고 모든 것이 지나가길 간절히 바랬어요. 이 어둠 속에서 숨막히는 순간은 길게 느껴졌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린이라고 합니다. 태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저희 마을은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했지만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농사의 수익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꾸려나가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태국의 경제 사정은 저와 같은 젊은이들에게 큰 벽이었어요. 태국의 젊은 세대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면서 농촌 지역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나가 일을 구하려 했지만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취업문은 좁았어요. 일자리를 구한 친구들조차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나 낮은 임금의 직업에 매달리며 살아가야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농사일을 도우며 살았지만 더 이상 이곳에서 미래를 꿈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언제나 힘겹게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밭에서 일하며 저와 제 동생들을 부양하셨지만 늘 부족한 수입에 시달렸습니다. 가끔 부모님은 몸이 아프셔도 병원에 가지 않으시고 참기만 하셨어요. 집안 곳곳에는 수리해야 할 것들이 많았지만 돈이 없어 항상 미루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어떻게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고 저도 제 몫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빠지게 되었어요. 화면 속에서 보이는 한국의 도시는 너무나 화려하고 활기찼어요. 서울의 고층 빌딩들, 밤에도 꺼지지 않는 네온 사인, 잘 차려입은 사람들.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한국은 기회와 성공의 땅이야. 저와 비슷한 나이의 태국 청년들이 한국에서 성공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 가슴은 설레었어요. 그들은 모두 나와 같은 평범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그들의 노력만으로도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매료된 것은 한국의 경제적 성공이었어요.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와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나라로 보였어요. 친구들 중 몇 명은 이미 한국에 가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들은 저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 돈으로 가족들을 도울 수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 가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그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고 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부모님께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결국 저의 결심을 존중해 주셨어요. 너만큼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부모님의 말씀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걸고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불확실한 미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희 마음속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었죠. 이렇게 저는 가족들과 마을을 떠나 낯선 한국 땅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저희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성공하여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의 화려한 풍경과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곳에서 저희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모든 기대와 희망을 안고 한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한국의 활기찬 공기가 저를 반겼고 서울의 화려한 거리와 사람들의 바쁜 걸음걸이가 저의 가슴을 뛰게 했어요. 하지만 곧 저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언어의 장벽이었어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저는 간단한 인사조차 할 수 없었고 물건을 사거나 길을 묻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말했고 저는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간단한 식사조차 해결하기 힘들었어요. 가게에서 메뉴를 보고도 무엇을 주문해야 할지 몰랐고 잘못된 음식을 받아든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길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그냥 헤매다 포기한 적도 많았어요. 저희 한국어 실력은 너무나 부족했고 그로 인해 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문화적 차이도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저에게 매우 낯설었어요. 태국에서는 서로에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웃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면 그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곤 했어요. 또한 한국의 업무 문화는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효율성과 속도를 중요시하는 반면 저는 가족과의 관계와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라왔습니다. 이런 차이들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고 제가 이곳에서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일자리의 수는 한정적이었어요. 게다가 저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자리에서 거절당했어요. 길고 지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숙소에서 저는 자주 절망감에 빠지곤 했어요. 이곳에서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가장 큰 불안은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안정된 일자리를 찾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비자가 만료되면 저는 더 이상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압박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더욱 초조해졌고 매일같이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의 시간은 저에게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갔고 저는 점점 더 큰 절망감에 빠졌어요. 외국인으로서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립감, 그리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 느끼는 불안감이 저를 더욱 힘들게 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가 꿈꾸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저는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고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도전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시련이었어요. 저는 매일같이 외로움과 불안에 시달리며 낯선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시련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결심을 다지게 되었어요. 저는 결국 불법 체류자로 남기로 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태국으로 돌아간다면 가족들에게 큰 부담만 남길 것 같았고 다시는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버텨야 해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한국에서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렇게 불법 체류의 길을 택했지만 그 삶은 예상보다 훨씬 더 고단하고 불안했어요. 불법 체류자로 남기로 한 후 저는 몸으로 하는 힘든 공장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합법적으로 고용될 수 없는 처지라 저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겨우 찾아낸 일자리는 작은 공장의 생산 라인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반복되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기계가 돌아가고 저와 같은 일꾼들은 빠르게 손을 움직여야만 했어요. 저는 기계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와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일해야 했고 매일같이 피곤함과 싸워야 했어요. 처음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사장님은 제게 몇 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는 제가 불법 체류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점을 확실히 하고 싶어 했어요. 여기서는 조용히 일만 해. 괜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사람들이랑 말 섞지도 마. 사장님은 제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내가 불법 체류자인 거 나도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해. 잡히면 내 일자리는 끝이야. 나도 문제 생기고 사장님의 말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 깔린 위협은 더 차가웠어요. 저는 그 순간 저의 위치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욱 강하게 밀려왔어요. 그때부터 저는 공장에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다른 노동자들과의 소통은 거의 없었고 한국어 실력도 부족해 그저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같은 작업을 반복하면서도 늘 불안한 마음이었고 항상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일을 하면서 다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그저 참고 견뎌야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일을 해내야만 했습니다. 일이 없으면 그만큼의 수입도 없었으니까요. 하루하루가 버겁고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항상 긴장해야 했어요.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가끔 공장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있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 때면 저는 일터에 나가는 것이 무섭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공장에 들이닥칠 때마다 숨을 죽이고 기계 뒤에 몸을 숨기며 공포에 떨었어요. 가장 힘든 것은 제가 언제 어디서든 불안한 시선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공장 안에서도 밖에서도 사람들은 저를 수상하게 바라보았어요. 저 사람도 불법 체류자가 아닐까라는 의심의 눈초리와 함께 저는 늘 스스로를 숨겨야 했어요. 언어 장벽 때문에 한국 사람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려웠고 사람들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고 일하는 내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하루의 일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와도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불안과 외로움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매일 밤 혼자 방에서 잠자리에 들 때면 저는 가족 생각에 눈물이 고이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힘든데 왜 떠나지 못하는 걸까? 하지만 그만큼 저는 돌아갈 수 없는 절박함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하고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외로운 나날들이 계속되었어요. 매일 피로와 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더 나은 날이 올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텨나갔어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 그리고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동안 제일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공장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평소처럼 기계 앞에서 일하던 중 갑작스러운 소란과 함께 경찰 단속반이 공장에 들어섰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그동안 모은 돈과 한국에서의 모든 시간이 다 사라지는 건가 하는 절망이 밀려왔어요. 잡히면 태국으로 강제 송환될 것이고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거라는 생각에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저와 함께 일하던 공장 관리자 아저씨가 재빨리 저를 불렀어요. 그는 평소에도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던 분이었지만 그날 그의 행동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제게 눈짓을 하며 저를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숨어 있어. 경찰이 지나갈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말고.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아저씨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단속반이 공장 구석구석을 수색하는 동안 저는 창고 한쪽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어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가운데 공장 관리자 아저씨는 창고 문 앞에서 몸을 가로막고 단속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물건을 쌓아두는 오래된 창고예요. 그의 말 덕분에 저는 들키지 않고 단속반의 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공장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아저씨는 문을 열고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나와도 돼. 그 순간 저는 큰 안도감을 느끼며 동시에 아저씨의 도움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차가운 시선만을 경험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경험한 순간이었어요. 아저씨는 제가 무사히 단속을 피한 후에도 계속해서 저를 격려해 주었고 조언도 아끼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나에게 말해. 그의 말은 저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한 몇몇 공장 동료들도 저를 위해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그들은 제가 머물 곳이 필요할 때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었어요. 어떤 동료는 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주며 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저를 감동시켰고 그 덕분에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비록 불법 체류자로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진정한 이웃을 만난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작은 친절과 배려는 저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었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공장에서의 힘든 생활 속에서도 이런 따뜻한 순간들이 있었기에 저는 비록 힘든 여정이었지만 한국에서의 삶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도움과 따뜻한 마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억으로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특히 태국인들이 연루된 사건들이 잇따라 보도되자 한국과 태국 간의 갈등은 깊어졌어요. 많은 태국인들이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을 넘기면서 불법 체류자가 되었고
그중 일부는 불법 노동이나 마약 밀수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로 인식되었고,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는 강경 대응을 통해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고 강제 퇴거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많다는 점이 주목되면서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가 더욱 강화되었어요. 한국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의 상당 부분이 태국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태국인들에 대한 경계와 부정적인 시선도 커졌어요. 이런 흐름은 한국 사회 전반에 태국인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과적으로 양국 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이러한 강경 조치는 태국 내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어요.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자국민을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느끼는 목소리가 커졌고, SNS에서는 한국 여행 금지 운동이 확산되었어요.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여행을 기피하려는 움직임이 커져갔어요. 이로 인해 한때 한국을 찾던 태국인 관광객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한국 관광업계에도 타격이 있었습니다. 태국 역시 한국 사람들이 관광을 가지 않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다른 면모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비록 불법 체류자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공장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은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저를 도와준 공장 관리자 아저씨와 몇몇 동료들 덕분에 저는 한국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은 냉정하고 무서운 곳일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저를 도와준 분들을 통해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들의 작은 배려와 도움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로서의 힘든 상황에서도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 덕분에 어려운 상황을 조금 더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들의 도움 덕분에 저는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넘어서 이 나라의 다른 면모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이 분명 있다고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를 도와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떠올리며 한국과 태국이 다시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록 고된 시간을 겪었지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덕분에 저는 이 나라에 대한 따뜻한 감사를 간직하고 있어요. 결국 저는 한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제 두 번째 고향처럼 느끼고 있으며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어요. 한국은 나에게 가장 어려운 시간을 주었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게 해주었어요. 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어를 배우며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따뜻한 면모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저처럼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한국과 태국이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따뜻함을 통해 두 나라 사이의 화합과 이해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